이걸 단정적으로 이거다 하고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렇게 예뻐지는 사람들은 관찰했을 때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플래넷 의원 도건기입니다. 플래넷 의원 박용준입니다. 어느 순간 확 예뻐지는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니까 겨울 동안 예뻐지는 자기관리 방법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밖에 자주 나간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춥다는 이유로 움직임이 확 줄어들죠. 대신 앉아있는 시간은 늘고 OTT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이게 겨울철 체중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햇빛도 덜 보게 되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리듬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고 잠도 깊이 못 자게 될 수 있죠. 이럴 때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면 호르몬 리듬과 대사량이 동시에 회복됩니다. 게다가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 소모도 더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일수록 의식적으로 밖에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이 망가지는 걸 막고 예뻐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조절하시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려는 것을 넘어서 규칙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면서 식사량이 너무 많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식사 습관은 피부 톤이나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서 부종이나 염증 반응이 과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밀가루, 야식, 과음 후에 다음날 피부 뒤집어지신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중 식사와 관련된 선택만 해도 수십 번이죠. 선택이 많아질수록 뇌는 지치고 결국 가장 쉽고 자극적인 음식을 고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적절한 식사의 기준은 칼로리가 아니라 선택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항상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게 식사 조절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이 먼저 들어오느냐입니다. 채소나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되고 급격한 허기와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다만 식사량 조절을 간혹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굶는 겁니다. 많이 먹고 나면 그걸 만회하려고 오늘은 굶어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체중은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인데요. 굶기 시작하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에 에너지가 끊기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나 활동량이 부족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몸의 대사량 자체도 떨어질 뿐더러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일단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더 요요가 쉽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이런 굶는 방식은 호르몬이나 혈당, 면역 균형까지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다이어트의 목표를 얼마나 빨리 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로 잡으셔야 합니다. 식사량도 조절하고 굶으면 안 되는 것도 알겠는데 연말이라 회식, 약속이 많을 땐 어떻게 해요? 연말은 며칠의 과식이 위를 늘려서 평소 식사량까지 많아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만 그냥 먹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워요. 고기든 두부든 계란이든 단백질로 먼저 채워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물이라도 한 컵 크게 마시고 시작해주세요. 그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폭식 스위치를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천천히 먹느냐인데요. 대화에 집중하시고 술잔이나 안주는 조금 멀리 해주세요. 사실 회식 자리에서는 먹는 것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많이 하더라도 전체 섭취량 자체는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페이스 조절이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는 술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는 안 마실게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복용 중인 약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술을 마시는 이유를 또는
요즘 많이 먹게 되는 이유를 남에게 주지 말고 본인에게 둔다면 분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단 운동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의지로 버티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방법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의지만으로 버티는 다이어트는 결국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처럼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라인 관리를 위한 3가지 시술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엠스컬프 네오라는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인을 만들 때 지방만 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근육량이 부족해서 탄탄한 라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엠스컬프 네오는 강력한 근수축과 열자극을 동시에 줌으로써 근육과 지방에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한 것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온다 리프팅인데요. 이건 지방도 줄이고 피부 탄력과 라인도 정리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 후에 피부가 늘어지거나 울퉁불퉁해 보인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는 자극을 통해서 피부를 더 탄탄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를 위한 우리 플래넷의 시그니처 뱃주사입니다. 뱃주사는 지방세포의 크기뿐 아니라 수 자체를 함께 줄이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정 부위 라인이 아쉬운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시술들 그 이후에는 특별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시술을 받는다라는 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게 리프팅 시술이 되었든 스킨 부스터가 되었든 또는 바디에 관한 시술이 되었든 염증 수치가 높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시술을 받아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나 식이는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체지방이 많은 상태에서는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피부가 재생하거나 회복하는 게 당연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술을 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술 부위 자극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압력이나 마찰이 가해졌을 때 회복 기간 동안 시술 부위가 안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 확 예뻐지는 분들의 특징을 다이어트 내용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장소를 바꿔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확 예뻐지는 분들의 특징, 피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피부야말로 춥고 건조한 겨울에 급격히 나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대로만 관리하면 오히려 확 예뻐졌다 소리 듣기 좋습니다. 확 예뻐지는 분들의 관리 특징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건조함을 잘 잡습니다. 우리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습관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겨울철 히터를 너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건조해진 피부인데 히터에 가까이 붙거나 오랜 시간 쬐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량까지 증가하면서 피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환기와 보습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은 유분으로 된 얇은 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유분은 외부 자극을 보호하면서 내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때 뜨거운 물은 유분기를 녹여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에 오래 샤워할수록 보호막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가능한 빠르게 미지근한 온도로 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겨울철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하루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커피와 카페인 같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유발해 체내 수분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물을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외로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겨울만 되면 제품은 계속 바르는데 왜 피부는 더 뒤집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제품이 아니라 식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식단 관리를 집중해서 할 때는 피부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듀서 박진영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회사 구내 식단까지 전부 바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들 늦은 시각 야식을 먹고 주무시거나 과음을 한 다음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식단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 채소 중심의 식단은 피부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의 시작은 제품보다는 식단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 예뻐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겨울 야외 활동 시 피부 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닝과 같은 운동은 추울 때 뛰는 만큼 피부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외선은 노화의 주범인데요. 겨울에도 특히 자외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 비해 절대적인 자외선 양 자체는 줄지만 피부 노화나 기미에 영향을 주는 UVA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눈이나 얼음에도 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러닝은 물론 문제되지 않지만 무리한 고강도의 러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다량 발생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건강할 세포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에 따라 더 늙어 보일 수 있겠죠. 활성산소로 피부 노화가 유발됐는데 여기에 자외선 차단까지 하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이중으로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후 열이 오른 피부는 열을 식히고자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요.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또 홍조나 미세 염증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과 더불어 야외 활동 전후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 진정팩 등을 활용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미세한 부위들을 잘 관리하는 건데요. 극적으로 확 달라지는 건 아닌데 관리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 바로 눈가입니다. 눈가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부위입니다. 얼굴 피부 중에서도 두께가 3분의 1 수준으로 얇고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지선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수만 번씩 깜빡이고 웃을 때마다 접혔다 펴지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먼저 많이 그리고 빠르게 누적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진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피로, 건조함, 자외선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이고 콜라겐과 지지 조직이 약해지면서 처짐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요즘은 눈가 전형 관리와 시술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쥬란 아이, 주베룩 아이와 같은 제품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흰보톡스나 물광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가 시술은 특히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왜 눈가가 그렇게 예민한 건가요? 가끔 주사기로 시술을 해보면 너무 아파하시면서 주사기를 치거나 저를 밀쳐내시거나 수면 마취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프게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시술을 아직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미라젯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신경과 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리쥬란 아이나 주베룩 아이와 같은 시술은 효과를 위해서 여러 지점에 주입해야 하는데요. 바늘로 진행할 경우에 멍이나 출혈, 엠보 등등 피부가 일시적으로 좀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술을 미라젯으로 진행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만들어진 아주 미세한 물줄기가 약물을 부드럽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눈가처럼 예민한 부위도 통증이나 멍, 엠보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균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겨울철 어느 순간 확 예뻐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중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